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말버릇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이 책 말버릇의 힘에서는 바로 말버릇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누구나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는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로 특히 심리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연구를 통해서 인간관계, 일 등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 왔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들의 말버릇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처럼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 일이 더 잘 풀리고 인생도 극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마법 같은 방법, 말버릇의 힘. 지금부터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불행을 부르는 말, 행복을 부르는 말.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이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간혹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행만 이어지는 듯한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그런 불행을 타고난 뭘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박복하다거나 재수없는 팔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는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 할까? 본인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반면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연구로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이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켄 심리학 명예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이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맥켄 교수는 이처럼 트위터에 긍정적인 내용만을 올리는 사람을 해피 트위터라고 일컫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SNS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해피 트위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 체력이 좋아질수록 행복도 커진다.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정도 거리면 그냥 걸어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야지 등의 생각을 하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한자를 살펴보면 움직이는 생명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 그대로 어떤 동물이든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를 띠게 된다. 주위에 적당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피부나 머리카락에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걸 볼 수 있다.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힘들게 사냥할 필요 없이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살지만 야생의 동물에 비하면 어딘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먹이와 안전을 보장받아도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동물이란 자연 속을 자유로이 뛰어다닐 때 건강해지는 법이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귀찮다 여기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좋아,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서 말이다.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건강해지고 기분도 밝아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푸념만 늘어놓게 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약학대학의 사회학 명예교수인 패트릭 폰타네 역시 손쉽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추천한다. 최근에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자.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힘들지 않은 가벼운 산책 정도다. 그야말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운동은 가능한 한 매일 하기를 권한다. 한 달에 한 번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 매일매일 간단하게나마 몸을 움직이는 편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시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다. 오늘 회사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집까지 가지고 가지 말자. 지하철이든 버스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그래, 걸어가야지 하고 마음을 정한 다음 집까지 걸어가 보자.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고 팔도 힘차게 움직이며 걷다 보면 분명 집에 도착할 쯤에는 상쾌한 기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도 좋다. 오늘 하루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몸을 움직여 모두 훌훌 털어내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당당한 자세가 운을 끌어당긴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절대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매일 아침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로 마치 좀비처럼 걸어가는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출근길에는 항상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둔 채 고개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개를 숙인 채로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우울한 일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고개를 숙인 자세는 폐잔병이나 낙오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고개를 들어 바른 자세를 취하면 기분까지 밝고 명랑해진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적 있는가? 선수들은 시합 도중 결코 턱을 내리지 않는다. 턱이 내려가고 얼굴이 바닥을 향하다 보면 마음가짐에서부터 쥐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고개를 반듯하게 드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독일 야콥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아비드 카파스는 표정과 얼굴 각도의 변화를 준 72장의 다양한 사진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턱을 40도 각도로 들어올린 얼굴이 보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턱을 내린 얼굴은 왠지 슬퍼 보이는 인상을 줬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분위기가 어둡다거나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축 처질 것 같다는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 이런 습관을 고치도록 하자.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만큼 일할 때든 걸을 때든 항상 고개를 들고 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도록 하자. 그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다 보면 저 사람은 표정이 참 좋아. 같이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네. 하며 어느새 주위의 평판도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고개를 바로 세우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자세 하나만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좋아. 고개 들고 당당하게.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되뇌면서 얼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의식하자.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서 마치 모델이나 연예인이 된 듯 멋지게 걸어보자. 고개를 숙인 채 발밑을 보고 걸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혹시 길에 떨어진 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고개를 들고 바르게 걷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습관화해야 행운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항상 곧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기분도 그에 따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부정적인 생각을 이불 안으로 가져오지 마라. 아침을 가뿐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드는 순간까지도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좋은 일만 떠올리며 잠을 청하도록 하자. 오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잠에 들려고 누웠다면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반성은 낮 동안이나 저녁 시간까지 끝내도록 하자. 잠자리에 들 때는 무조건 기분이 행복해지는 일만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고든 바워에 따르면 기억과 정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행복한 일을 회상하면 행복한 기분이 들고 슬픈 일을 떠올리면 기분도 덩달아 우울해진다는 것이다. 하루의 끝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는 기왕이면 누구나 행복한 기분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 부정적인 일을 떠올리게 되면 어떨까? 당연히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푹 잠들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독일 만하임 정신건강중앙연구소의 미하엘 슈레들 박사는 성격의 예민함 정도와 악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사는 악몽을 꾸는 빈도를 조사하는 한편 피험자들의 성격이 예민한 편인지 혹은 둔감한 편인지 분별하는 심리 테스트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예민한 성격일수록 악몽을 자주 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민함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섬세하다는 뜻이다. 섬세함은 인간으로서 미덕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 때만큼은 좀 더 시원시원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부정적인 일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편이 수면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짐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던 일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큰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 일, 짝사랑 상대와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눈 일 등 기분이 좋아지는 기억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그다지 없다면 상상을 해도 상관없다. 즐겁고 행복한 일을 생각해야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긍정적인 사람은 딱히 자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도 세상의 아름다운 부분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눈에 세상은 온통 장밋빛이다. 늘 아름다운 대상에만 시선을 두니 장밋빛으로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반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불쾌하게 만들 만한 대상에 시선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주위에 불쾌한 일들만 가득하니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짢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기분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아 바라보면 된다. 주위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한탄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그런 대상과 사물을 찾아보자. 그러다 보면 조금씩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아름다운 것을 즐겨볼수록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헤더 렌치는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준비해서 대학생들에게 이를 바라보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영상 이미지 속에는 아름다운 대상, 이리저리 뛰어노는 강아지, 활짝 웃는 얼굴의 아기 등과 중립적인 대상, 전원 코드, 트럭 등, 불쾌한 기분을 유발하는 대상, 험상궂게 짖는 개, 총을 든 괴한 등이 담겨 있었다. 렌치 교수는 이들 영상을 보여주고 난 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장래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예상하는지 7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도록 했다. 그에 대한 답은 위의 표와 같았다. 아름다운 대상 4.46, 중립적인 대상 3.42, 불쾌한 대상 2.77. 아름다운 영상을 본 사람일수록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나도 모르게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른다면 가능한 한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서 바라보도록 하자.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대상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출근하는 길인데 이런 곳에 화단이 다 있었네? 와, 여기 민들레가 피어 있어. 어머, 귀여운 고양이가 걸어간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신나고 즐거워지는 대상을 일부러 찾아내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비관적인 성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나는 천재라고 말하면 진짜 천재가 된다. 당신이 동경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한번 따라해보자. 이 또한 일종의 모델링으로 동경하는 인물의 몸짓이나 행동, 말투 등을 따라하다 보면 정말로 그 대상과 비슷해질 수 있다. 일본의 유명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는 어렸을 적 고흐의 그림에 감동을 받고 난 고흐가 될 거야 라고 외쳤다고 한다. 빌 게이츠가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자.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분명
동경하는 대상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최대한 강렬하고 선명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스스로 끊임없이 암시를 걸듯 생각하는 것이 이 습관의 핵심이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블라디미르 라이코프 박사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최면과 암시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신은 러시아의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거나 당신은 비엔나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하는 식으로 최면을 건 후 악기를 연주하게 하자 평범한 참가자들이 마치 해당 음악가가 된 듯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자신을 프랑스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라. 자신을 러시아의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라고 가정하라. 하고 최면을 건 후 수학 문제를 풀게 하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나는 진짜 그 사람처럼은 안 되는구나. 자기 암시를 걸 때 이런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암시가 가진 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도 동경하는 인물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라이코프 박사의 실험에서도 최면이나 암시를 의심할수록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말해보자.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되는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기 암시의 힘으로 동경하는 사람을 정말로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험담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온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나쁘게 평가하는 말을 결코 입에 담지 않는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다 보면 제 감정에 휩쓸려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험담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장점만을 언급하려 한다. 누구 씨는 정말 친절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말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나눈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의 귀에 들어가곤 한다. 그랬을 때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긍정적으로 말해준 사람에게 상대방은 굉장한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까닭은 바로 이런 행동 덕분이다. 그러니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남을 험담하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결국에는 험담을 한 자신이 미움을 사게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인 미국 볼티모어 대학교의 셀리 팔리 교수는 128명의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인물을 상상하게 한 후 각각의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을 자주 한다. 타인에 대한 험담을 별로 하지 않는다. 타인의 장점을 자주 말한다. 타인의 장점을 별로 말하지 않는다. 각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점수로 매겼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장점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빈도는 호감도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타인의 장점을 가끔씩만 이야기한다 해도 비호감으로 보일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주의해야 하는 유형은 타인에 대한 험담을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이다. 이 유형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속담이 있다. 남을 해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험담은 애초에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 옷차림을 바꾸면 태도도 바뀐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베티나 하노버는 응용심리학 저널에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다. 논문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곤 한다. 정장같이 소위 갖춰진 옷을 입었을 때는 좀 더 점잖게 행동하게 되지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었을 때는 행동도 마구 풀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행동이 옷차림에 따라 변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옷차림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제대로 옷을 갖춰 입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신뢰, 나아가 존경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를 받으면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의 태도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더 조심하고 더욱 번듯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TPO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옷을 입으면 어떨까?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당신을 그저 예의 없는 사람, 겉모습만큼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별 볼 일 없는 대우를 받고 그런 취급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무의식 중에 피해의식이 심한 성격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것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 숨겨진 의미다.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휘감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특별하게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깔끔하면서 세련된 인상을 주는 옷차림이면 충분하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또한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들이라는 말도 아니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제대로 된 옷차림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건설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면 가장 먼저 나의 행동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 걸맞은 태도로 나를 대우해준다.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위해서라면 옷차림에 신경 쓰는 약간의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해도 좋지 않을까? 고맙습니다의 마법 같은 효과. 책을 통해 행복을 불러오는 다양한 말하기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두면 된다 싶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말이 하나 있다. 물론 다른 말하기 습관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니 오해하지는 말기를. 과연 마법과도 같은 이 말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고맙다는 인사말이다. 단 3글자로 이루어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을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된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이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컬러프의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맥컬러프 교수는 어떤 사소한 일에든 어떤 상대에게든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낀다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이 보통 감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서빙해준 직원에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보자. 편의점에서 점원이 도시락을 데워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열린 버튼을 눌러줬을 때, 사무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길을 양보해 줬을 때도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역시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 아무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쨌든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언제든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이때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방식이 아님을 기억하자. 행복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를 표하기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누군가 무엇을 해주길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 평소에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때때로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좋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마음을 전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에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의 핵심은 무엇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렌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난 분명 행복한 결혼을 해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자도 되겠지.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일에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만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말고 바라는 바를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자.
이러한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다. 꿈의 실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행복해지는 방법.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죠? 경기가 힘들다. 물가는 오르고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밖에 없다.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플 때도 많지만 그래도 행복한 생각,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것들만 보고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자의 말처럼 어느새 행복에 조금씩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